6장 시작하겠습니다. 6장은 프리퀀시 리스판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 프리퀀시, 이게 시노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프리퀀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요 정도까지가 이번 학기에서 배우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장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사실 이번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다는 점은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게 어떤 시스템에 내가 그냥 리얼 넘버만 쓴다면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이 트랜스퍼 펑션을 거꾸로 분해했었던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여기서는 지금 그 인풋이 사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제가 이 시스템에 사인을 입력을 넣은 거죠. 사인을 입력을 넣으면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시 써서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P1부터 Pn까지는 복소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제가 한 사인의 진폭과 위상이 변해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TI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사인을 넣으면 좀 떨거지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폭과 위상이 변한 사인이 나온다.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가 말한 떨거지들은 뭐냐 하면 LHS에 있는 거죠. 폴들이 LHS에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만 남는 거죠. 이 전 강의에서 뭔가 라이틀리 댐프드 오실레이션 해가지고 뭐 나왔지만, 크게 멀리서 보면 그거조차도 사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진폭과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되면 트랜스포 펑션에다가 j 오메가 제로를 넣은 것만큼 진폭이 변하고, 트랜스포 펑션에다 j 오메가 j를 넣은 것만큼 진폭이 변하고, 트랜스포 펑션에 j 오메가 제로를 넣은 거의 위상만큼 또 위상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 펑션이라는 게 내가 사인 오메가 t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폭이 어떻게 변할지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가 트랜스퍼 펑션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놓으면 이거의 매그니튜드만큼 매그니튜드가 변하고, 이거의 페이지만큼 페이지가 변한 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 점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있는 강의들 다 찾아서 다시 보시도록 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펑션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정보 1이 이거죠. 내가 사인을 넣었을 때 진폭은 요거만큼 곱해지고 위상은 요거만큼 더해진다. 한마디로 여기에 요 복소수의 중요 정보가 있는 거죠. 이거의 크기만큼 진폭이 곱해지고 저거의 위상만큼 위상이 더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렇게 주어진 거에다가 여기를 가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장기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진폭과 위상은 변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잠깐 얘는 EM-t 승에 관련된 텀인데 사라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의 얘와 얘를 보면, 내가 사인 1t 넣었을, 사인 2t 넣었을 때, 사인 1000t 넣었을 때, 사인 10의 6승t를 넣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스테이트 관점에서는요. 이 얘기를 정리하면 LTI 시스템인 거죠. 스테이블이라고 하니까 폴이 다 LHS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 GS가
GS에다 내가 주기가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인 걸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될지는 진폭 요거만큼 곱해지고 위상은 이거만큼 더해진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언제? 스테이트에서는 그렇게 된다. 근데 금방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폴이 LH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얘를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는 이 시스템에 내가 사인, 코사인 이거를 넣었을 때 어떤 주파수를 넣었든 간에 어떤 출력이 나올지 다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이 클로즈드 루프 스테빌러티,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내가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얘가 스테이블 할지 안 할지 그게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아는데 쓸 수 있다. 이제 그 내용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 GS 뭐 그냥 플랜트 같은 게죠. 오픈 루프 얘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해서 내가 GJ 오메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주파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가 있으면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그러니까 피드백을 걸었을 때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하겠죠. 그 얘기가 이번 6장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 뭐 컨덴서 이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가려는데, 이제 그거로 가기 전 단계로 우리가 뭘 하냐면 보데플랫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보데플랫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거 손으로 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거를 전자회로, 회로 이론 그 여러 과목에서 열심히 나오는데, 이거를 그리는 법을 아직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진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저는 뭐 당분간은 더 지속할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걸 손으로 그릴 일은 없어진 건 확실하지만 이걸 손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보데플롯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는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보데플롯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기계로 그린다면 사실 뭐 이런 함수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이겠죠. 자, 보데플롯을 그린다는 거는 이 트랜스퍼 펑션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숫자 t, k 다 주어진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x축은 오메가, y축은 저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 근데 이제 이게 로그 스케일로 보통 20 로그 10으로 데시벨 단위로 많이 그리죠. 요걸 하나 그리고 x축은 오메가, 그 다음에 y축은 저 트랜스퍼 펑션의 각도가 되도록 그린다라는 거죠. 이건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뭐 s에다 j 오메가 넣고서 이거의 크기에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s에다 j 오메가 넣어서 위상에서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뭐 이거는 매트랩으로 그리는 거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제가 넘파이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 분자는 t가 1이니까 1,1이고 분자는 0.1,1이겠네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범위를 안 줘도 뭐 지가 알아서 그리겠지만 범위를 줄 텐데요. 자, 이게 로그 스케일로 그리니까 범위를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스케일로 주는 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증가하게 주는 게 좋겠죠. 로그 스케일로. 그래서 W를 MP 로그 스페이스로 형식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뭐 천동만하죠. 계산 컴퓨터가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은 뭐 대단한 함수는 아니죠. 그냥 이거를 해가지고
W 넣어서 저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갖고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지를 구해주는 거니까요. 이걸 구했습니다. 보면 뭐 W를 보시면 익스포넨셜에 증가하게 딱 되어 있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2승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x축이 로그 스케일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W 쓰고 이렇게 됐고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경고가 뜨죠. 제가 아까 경고를 찾아봤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으면 폰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경고의 근본적인 원인 이런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꼭 알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구글링 해가지고 뭐 여러분도 뭐 이거 긁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해결책 찾으시는 것만 찾으실 겁니다. 뭐 경고 하나 더 뜨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건 해결이 돼서 요거에 보대 플롯을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뭐 특별한 내용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거고요. 뭐 트랜스퍼 펑션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사인 t를 넣으면 진폭은 요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시벨 단위니까 뭐 바꿔야 되겠지만 요거 해가지고 뭐 진폭이 변하고 위상은 뭐 요거에서 뭐 39도가 바뀐다. 39도가 더해진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고 요게 뭐 거의 뭐 비슷하죠. 뭐 사실 이걸 굳이 다르게 만들 이게 인터페이스나 이런 함수 명령을 굳이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슷하죠. 뭐 이건 매트랩으로 예전에 제가 그린 건데요. 뭐 자, 네, 이건 뭐 요거는 근사선인 건데요. 이건 이제 손으로 그리는 거죠. 하여튼 파란색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2차식이다. 이거다. 같은 경우는 뭐 오메가 n을 1로서 넣어서 한번 이거 해볼까요? 1, 2제타, 1. 제타를 0.1인 거로 해볼까요? 여기서 분자는 1, 1, 2, 제타니까 뭐 제타라고 쓸까요? 제타라고 쓰죠. 1. 제타는 0.1. 네, 뭐 이렇게 요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뭐 그리면 됩니다. 뭐 큰 이슈가 없죠. 0.9 해볼까요? 네. 뭐 저렇게 여러 개를 그리고 싶으면 포 제타인 mp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지 말고 z 10을 해서 제타를 0은 없죠? 0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z 곱하기 0.1 한번 여러 개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이거 원하면 뭐 넘버를 넣을 수도 있겠고 이게 스케일 같은 경우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뭐 굳이 여러 번 생성할 이유가 없네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뭐 그릴 수 있겠고 뭐 레전드 넣을 수도 있겠죠. 위성도 마찬가지죠. 자, 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린다는 거는 뭐 사실은 컴퓨터 써서 그린다는 건 별 이슈가 없죠. 트랜스 펑션 넣어 좀 잘 그려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걸 해석하는 방법 정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임펄스 리스판스, 뭐 스텝 리스판스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던 거죠. 자,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밴드위스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 밴드의 폭인 거죠. 밴드위스인데요. 주파수 밴드의 폭인데, 이게 이제 보통 어느 정도가 통과할 수 있냐. 지금 같은 경우는 TS의 절대값이 이제 X축이니까 1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dB고, 그냥 여기서 1이라는 얘기는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파는 그냥 통과한다는 거고, 여기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대략 여기까지 통과한다고 보고 여기는 통과, 여기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이 통과할 수 있는 밴드의 폭을 밴드위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밴드위스가 가지는 거는 얼마만큼 주파수가 통과할 수 있느냐. 만약에 고주파까지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어떤 시스템에 스텝 인풋을 딱 가했어요. 모든 주파수가 잘 통과할 수 있다면 뭐 위상까지 엮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든 주파수가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얘가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모든 주파수가 잘 통과할 수 있다면. 반면에 고주파가 다 잘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비실비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고주파 성분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가 얼마냐라는 거는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반응할 수 있냐라는 것과 상관이 있죠. 맥시멈 프리퀀시.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입력으로 들어온 거를 출력으로 못 내보낸다.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와도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못 쫓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밴드위스는 내가 어디까지 통과시킬 수 있느냐의 기준인 거고요.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스무드하겠죠. 얘는 뭐 100% 통과시켰다가 얘는 90%, 얘는 80%, 얘는 70%, 얘는 10% 이런 식으로 경계가 스무드하게 되겠죠. 연속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딱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경계를 어디로 잡으면 되겠어요? 통과한다와 통과하지 못한다의 경계를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에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난 90으로 하겠다. 난 80으로 하겠다. 90, 80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파워를 90으로 할지 아니면 앰플리튜드를 90으로 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파워가 반이 되는 점이 뭐 굉장히 학식적이죠. 자연스럽죠. 입력을 내가 100W를 넣었는데 어떤 주파수에 그 주파수로 50W밖에 안 나온다. 거기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요 통과의 기준은 여기가 파워가 이쪽은 파워가 50% 이상 통과하는 영역, 이쪽은 파워가 50% 미만 통과하는 영역으로 딱 나누는 거죠. 걔가 밴드위스인 거고 파워가 50%란 얘기는 진폭은 루트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루트 2분의 1을 로그로 쓰면 얼마죠? 루트 2분의 1 20 곱하기 mp 로그 10 써야죠. 마이너스 3인 거죠. 3dB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파워가 반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6dB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파워가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루트 2 하셨잖아요. 예, 여기 20을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폭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20 로그 진폭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파워로 잡았다 그러면 10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는 뭐 진폭으로 하겠습니다. 20 로그 3dB. 그러니까 3dB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파워가 반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넣은 파워의 반 이상이 나오면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넣은 파워의 반 밑으로 나오면 통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경계를 밴드위스,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게 이제 폭이 밴드위스인 거고 여기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밴드위스란 개념. 그러니까 우선 뭐 어떤 시스템이 입력에 대해서 뭐 스텝 리스판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쫓아가려면
고주파를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 빠르게 변한다는 게 고주파가 있다는 거니까. 물론 저주파를 통과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밴드위스가 얼마가 되느냐? 자, 사실 애매하죠. 제타에 따라 바뀌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 보시면 어디 정도인가요? 오메가 n 뭐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아? 오메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하게 되면 뭐 여기서는 아니다, 뭐 여기서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밴드위스가 그러니까 컷 오브 프리퀀시가 요 정도 범위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오메가 n이라고 했을 때 그럼 두 배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면 얘는 컷 오브 프리퀀시가 오메가 n이구나 라고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어차피 정밀한 거는 기계 갖고 할 거고 지금 뭐 대강 아는 감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메가 n이라고 보시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데 플랫인데요. 1930, 42년 컴퓨터도 안 나왔을 때 이 주파수 리스판스를 손으로 잘 그리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우선 이거가 이제 복소수감인데 얘를 잘 쪼개 써서 진폭 부분과 위상 부분을 나눈 거고 이게 지금 곱하기죠. 근데 이 진폭 부분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위상에 대해서 더하고 해서 x축은 오메가, y축은 이거. x축은 오메가, y축은 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요거를 보데 플랫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워 갖고 할 때는 10로그 10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갖고 할 때는 20로그 10을 쓰죠. 우리 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3dB는 파워가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뭔가 보데 플랫을 그리는 게 손으로 그리는 게 꽤 그릴만 해요. 그 다음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데 플랫을 뭐 기계로 그리면 된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우선은 시간이 더 흘러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리는 방법을 아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지면요, 첫 단계로 이런 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얼마로 모든 것들을 1 더하기 얼마 꼴로 쓰는 거죠. 뭐 우선 1차식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2차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하고 우선은 다 1차식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더하기 s 뭐 얼마? 1 더하기 얼마 꼴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는 자 얘가 하나 있죠. 1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얼마? 요건 못 쓰는 거네요. s제곱.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를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고 옮겨 쓰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뭐꼴로. 그리고 위상부터 구하게 되면 자 위상은 다 더해지는 거죠. 얘의 위상, 얘의 위상, 얘의 위상, 얘의 위상. 뭐 이건 분모니까 빼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해서 절대값을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고 데시벨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여기서 뭐 대단한 매스가 있지는 않죠.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물론 뭐 앞에서 했지만 이거 갖고서 이 지금 뭐 전혀 식이 단순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보데 플러스 우리가 손으로 그린다고 하면 종이와 연필로 그린다고 하면 트랜스퍼 펑션이 있으면 얘를 이꼴로 분해를 하는 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리면 되는데 이걸 뭐 엄밀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는 트릭들이 있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데 플러스를 그리는 방법은 기본 블락들 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을 그려서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그리는 방법, 얘 그리는 방법, 얘 그리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앞에 얘를 보시면 요거 뭐 이건 좀 너무 특별하게 했으니까 상순위가 됐고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있도록 된 다음에 그거를 더하는 거죠.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있죠? 아이고 참 했군요.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있죠? 얘 그릴 수 그림법 숙지하고는 더하는 거죠. 따라서 보데 플랫은 요 각각을 잘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요 각각을 잘 그리는 게 첫 번째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이거에 절대값을 씌워서 20록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 로그 오메가죠.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0n, 기울기가 20n인 직선이에요. 오메가가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오메가 1일 때 어떤 점 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n이 1이면 기울기가 20, n이 2면 기울기가 40, n이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인 걸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데 플러스 그리는 거는 명확해요. 20로그 이렇게 취하게 되면 기울기가 딱 주어지니까 x축이 로그 오메가니까 이렇게 되고 뭐 데시벨로 해가지고 하면 기울기가 20 데시벨 퍼 디케이드. 그러니까 x축이 10배가 되면 y축은 20dB가 올라간다 라는 거죠. 20dB 퍼 디케이드, 40dB 퍼 디케이드. 얘는 마이너스 20dB 퍼 디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리시면 이렇게 되고요. 3승이겠죠.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되죠? 위상 아주 이건 또 간단하죠. 저 n이 1이면 90도, n이 2면 180도,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90도. 그죠? 그래서 파란색은 위상이 90도, 녹색은 180도, 빨간색은 270도가 되겠습니다. j 오메가 n, j 오메가의 전체 n승을 그리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자, 이것은 J오메가분의 1, J오메가분의 1의 전체 제곱, J오메가분의 1의 전체 3승.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J오메가의 분의 1의 전체 n승을 그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1번 그리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그죠? 1번 그리는 방법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그리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거 어떻게 그리지 그러는데 사실 두 번째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저걸 그리는 방법은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엄청 작을 때랑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엄청 클 때 두 개로 나눠서 그리는데요. 오메가 타우가 1보다 엄청 작다 하면 그냥 1이죠. 로그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 로그 1 j 오메가 타우는 이쪽에서는 0이죠. 0이죠. 그렇죠. 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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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0이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자, 그냥 J오메가만 있는 거죠. 뭐죠? 이쪽에서는 20dB per decade인 거죠. 기울기가.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퉁 쳐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어디 있죠? 이 지점이. 자, 어느 지점이냐면 오메가가 타우분의 1일 때 지점인 거죠. 오메가가 타우분의 1일 때 기준으로 왼쪽은 평평, 오른쪽은 기울기 20 디케이드 퍼 20 dB per decade로 그리는 거죠. 이게 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뭐 그냥 기억하시자면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기가 타워분의 1. 자, 요거라면 자, 1 더하기 j 오메가 0.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j 오메가 나누기 10인 거고요. 자, 타워분의 1이 얼마죠? 10인 거죠. 타워분의 1이. 그렇죠? 그래서 10 기준으로 평평하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타우인 거고요. 얘가 타워분의 1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타우가 얼마가 되죠? 타우가 10인 거고 타우분의 1이 0.1이 되겠죠. 0.1. 0.1 기준으로 왼쪽에선 평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는 평평이다가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20dB/dcade로 내려가겠죠. 록을 취해서 그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우가 0.1이니까 여기는 오메가가 타우분의 11대인 거죠. 11대를 기준으로 평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0.1을 기준으로 평평. 그래서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이거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1 플러스 뭐 s 나누기 뭐 썸씽이든 뭐 곱하기 썸씽 상관없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데플랫을 매그니튜드 부분은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별표 기준으로 왼쪽은 평평, 오른쪽은 이거죠. 만약에 이게 1분의 1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왼쪽은 평평 이거죠. 그래서 1 플러스 s 곱하기 얼마 꼴 얼마든지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상을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건데요. 위상을. 자, 뭐 수식으로 치자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아크탄젠트, 오메가, 타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대강 그려요. 자, 오메가가 굉장히 작으면 얼마겠어요? 0도. 오메가가 굉장히 크면 얼마겠어요? 90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 여지가 있죠. 이 직선을 어디 시작으로 해서 어디로 끝나게 할지. 여기서 A에서 시작하면 A분의 S에서 끝내는 건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가운데가 가운데가 타우일 거고, 왜냐하면 타우분의 1일 거고, 타우분의 1을 넣으면 얼마 45도죠. 딱 가운데가 45, 타우분의 1일 거고, 요 시작은 뭐 타우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한 거. 그러면 반대쪽은 타워분의 1에다가 그거에 역수를 곱한 거에서 끝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타워분의 1로 하고,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타워분의 1로 하고 왼쪽에선 이 먼 곳은 0, 먼 곳은 90도인데 어떤 시점을 잡아서 타워분의 1에다 어떤 숫자를 곱한 거 A를 곱한 기준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에 타워분의 1에다가 A라는 숫자를 나눠야 되겠죠. 그거 역수. 대기해서 여기까지는 와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A를 0.1로 하겠다. A를 0.2로 하겠다 의견이 있죠. 지금 그림으로 나온 건 A를 0.2로 하겠다는 거예요. A를 0.2로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A를 0.2로 하면 문제가 손으로 그리니까 좀 더 피곤해지죠. 못할 건 아닌데 손으로 그리는 게 피곤해지죠. 그래서 저가 채점하는 시험에서는 이건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똑같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 시험으로 성립하는데요. 제가 주관한 모든 시험에서는 그냥 A를 0.1로 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0.1로 한다는 얘기는 요거예요. 자, 기준이 지금 0.1이죠. 그렇죠? 타우가 10이니까 타우분의 1이 0.1 기준으로 0.01m는 0도. 1 위에는 90도. 그 다음에 요 사이는 그냥 직선으로 쫙 연결하는 거를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식인데요. 2차식은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다 배웠고요. 이걸 갖고서 보데플라 그리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